그러다 보니까 신경질 나서 고용도 불안정해요. 제가 이를 한번 겪어봤는데 대표회장이 새로 바뀌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소장님도 월급이 평균 한 300에서 320만 원 받을 때 제가 380만 원 받을 때 있었어요. 고양시에서 탑5 안에 들어갈 때. 저보고 다들 재수없다고 할 때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대표회장이 바뀌더니 280만 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19명 있었는데 18명이 잘렸어요. 다 급여를 관리소장 기준이 100만 원이니까 다 50만 원, 뭐 30만 원씩 다 깎으니까 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때 당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지만은 인사사고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항상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게 많이 없었는데 너무 많아졌어.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조문이 무려 41개. 그러니까 직권법이 총 13개, 공인중개사법이 19개, 뭐 간평이 8개. 이렇게 맞는데 유독 주택관리사만 너무 많은, 그리고 너무 막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인 규정으로 관리 주체 누구도 과태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저도 과태료 한 3번 정도 맞아봤는데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감사 나오면은 과태료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2013년도에 살 길 찾자 해서 잠깐 어디 나왔다 그랬죠? 무슨 과 나왔다 그랬죠? 산업디자인과.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하고 하는 그게 좀 있어갖고 제가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맡겼어요. 맡겼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 건물관리 정보공유 사이트라고 해서 에이프리라고. 지금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사이트 이거 디자인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때도 인재정보, 업체정보, 채용정보 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업체 배너도 있고. 요게 제가 제가 만든 자료로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제가 좀 잘난 척 좀 해서 좀 팔려가려고 아까 도곡동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어갖고 제가 1,000만 원 들여서 포트폴리오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엄청 욕먹었어요. 이 사이트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저희 친형하고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만들었고요. 2013년, 14년도에는 굉장히 이상적인데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 사랑받는 관리인, 신뢰받는 기업 뭐 이런 테마로 커뮤니티를 잘 이렇게 하면은 잘 될까 싶어갖고 이렇게 잠깐 14년도에 한번 만들었고 15년도에는 같은 내용인데 밑에는 업체 정보하고 위에는 이제 문서 정보 관련된 컨텐츠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뭐 날씨 정보도 넣고 요 중간에 버튼이 있어서 요 밑에 있는 컨텐츠가 위로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번갈아 가는 그때 당시에 웬만한 기술을 다 넣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다 넣었어요. 컨텐츠를. 이때 조금 들어왔어요. 이때 당시에 회원이 한 2,500명 정도 됐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2,50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그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음식하는 그 앱 있죠.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하는 앱도 개발했어요. 스마트폰이 이제 나와서 한 몇 년 지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업체 정보, 채용 정보, 정보센터 해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앱 서비스 이렇게 풀톡이라고 에이프리니까 카톡 같은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한 3,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만들었다가 6개월 만에 접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도 이용을 안 한다. 그래서 소장님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앱을 설치하세요. 이렇게 그 에이플 앱을 설치해서 했더니 앱이 뭐야? 그러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했더니 플레이스토어는 뭐야? 그러니까 아무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000명이면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전에 보시면은 요 때가 더 많이 이용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의 없어, 이용자가. 그래서 19년도에 아까 저기 태양통 제가 잠깐 1년 반 동안 할 때 물건도 좀 팔아보고 하는 이런 걸로 다시 이렇게 웹페이지로 다시 만든 거예요. 19년도에.
지금은 현재는 요렇게 개발이 돼 있죠. 22년도. 그러니까 지금 24년도인데 22년도에 디자인만 좀 바뀌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 업체 찾기, 업종별 업체 찾기가 이제 업체 정보고 문서 자료, 뭐 구인 정보, 인재 정보. 이 그 메뉴들을 보면은 거의 제가 처음에 12년도에 만든 그 메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13년도에 처음에 이제 웹페이지 제작했고요. 아까 16년도에 쫄딱 망한 앱 서비스 시작했고, 19년도에 관리인으로 이제 상호 변경했고, 지금은 하이브리드 웹이라고, 하이브리드는 겸용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도 보고, 그 데스크탑에서 보는 그 PC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든 하이브리드 웹인데, 지금 현재는 2년 동안 신규 회원 가입이 약 한 2,200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업데이트 소식 자료 보내려고 소장님들만 추천하니까 한 1,700명 정도. 그러니까 의무관리 단지 기준 점유율이 한 1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에서 근무하는 소장님들이 이용률이 10.6%, 한 11% 정도 된다. 문서 자료가 한 3,500개. 저도 뭐 한 10,000개 이상이 금방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회원들이 이제 같이 정보를 같이 공유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제가 처음에 자료 올렸을 때 한 1,500개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1,000개 정도씩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문서 자료가. 그러니까 문서 다운로드 수는 2022년 이후에 약 한 4만 건. 무지 받는 거죠. 4만 건이면은. 다녀가신 분은 22년 이후에 약 한 65만 명. 그러니까 그 회원 수로 따지면 회원 한 그 오신 분들 중에서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10만 명이 65만 명 정도로 다녀갔대.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일 평균은 지금 한 400명 정도 들어옵니다. 문서 판매 및 배너 광고 수익이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이제 점유율을 20%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소장님들이, 의무관리 대상 소장님들이 이용하는 그 점유율을 봤을 때. 관리인 컨텐츠는 문서 정보하고 업체 정보하고 채용 정보, 전문가 상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신설된 거고요. 문서 자료 중에 관리 운영 회의 안건에서 한 10몇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는 이제 회의 안건 자료더라고요. 회의 안건 자료가 매월 저희가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에 이제 정기 회의를 하다 보니까 한 두째 주 되면은 소장님들 좀 많이 이제 접속을 해요. 다운로드 받는 거를 제가 확인해 보면 대부분 회의 안건 자료. 회의 안건들 돼 있죠. 뭐 이제 장기 수송 계획 수립 정기 조정의 건, 통합 독서실 세부 운영의 건, 청소 용역 재개혁의 건. 근데 이런 뭐 재개혁 건들이 다들 해보셨지만은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혹시 법이 개정이 돼서 내가 잘못 반영하고 있나 이런 것 때문에 경비 용역 산출 내역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다른 타단지 거 자료 보려고 좀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 같고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요 주제가 나왔을 때 금방들 이제 앞전에 했던 걸 찾아보고 하시는데, 신임 소장이라고 해서 요거 안 할 수는 없죠. 가면 정기 조정해야 되는 타이밍 오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이때 이분들이 관리인 사이트에 있는 자료가 필요하실 거예요. 뭐 잘 안 보이시죠? 장기 수송 계획 수립 정기 조정을 한다라는 의결을 요청합니다 해서 제안 이유는 뭐 공동주택관리법에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고, 주요 내용은, 이제 25년, 그 전에 25년도부터 해서, 25, 26, 27, 몇 개년도, 4개년도에 몇 프로 올리고, 이런 내용들을 하고, 앞으로 3개년 동안에 어떤 주요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근무하는 단지인데 4년 있다가 승강기를 전면 교체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한 대당 8,800만 원인데 승강기를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승강기
관리법 전부 개정이 2019년도에 3월 28일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15년 이상이 되면은 15년 요 주기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15년, 18년, 21년, 24년 저희가 지금 내년에 여기에 걸쳐서 앞으로 내년 포함한 4년 후에는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라는 회의 자료 요 자료를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소송 충당금 인근 단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료. 지금 현재는 제곱미터당 270원에서 얼마 정도 2만 3천 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600원 정도로 걷어야지 승강기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인상돼? 5만 3천 원 정도.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넣어줘야지 하나의 회의 자료가 만들어요. 한 안건 하나예요. 이런 안건들을 전부 다 소장님들이 다 만드시기에는 너무 머리 아프시고 하니까 자료를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게 그 한글 파일로 원본 파일이 돼 있다. 24년도 재보험 가입의 건 뭐 이렇게 돼 있죠. 의결 주문 드리고 이제 법정으로 1년에 한 번씩 보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리츠부터 해서 각 그 회사들 이제 리스트 비교해 주고요. 보험 담보 내용 비교해서 그 이제 담보 내용이 조금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그 담보 내용에 비례해서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적용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해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입주민들이 이제 피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을 올려주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했고 올해 구성하신 단지 있나요? 그 지금 현재는 500세대인데 나중에는 700세대 이상으로 바뀐 제가 근무하는 데는 1400세대라서 9월 달에 안건 상정해서 회의자를 올려놨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한다라는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피곤하신 분들이 말도 안 되게 또 만들어 놔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다 넣어주고 그런 내용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어요. 제20조 층간소음 방지 등 빨간색 내용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다 아실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주대 대표회의 또는 뭐 관계되신 분들이 대부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안건을 상정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제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대부분 공포를 안 하시는데요. 뭐 안 했다고 해서 뭐 과태료 대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정 공포를 해주고 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이렇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이제 회의를 해야죠. 위원장님 선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재정 공보부터 해서 모집 공고까지 해서 회의 결과 공고를 최근 자료들을 문서 정보에 다 담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업체 정보 편인데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요런 명함칩이 아마 다 있으시죠? 단지에.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명함들이. 근데 관리인 플랫폼에는 업체 정보가 마스터건설, 고압 세정 전문 업체, 홈앤서비스, 전기차, 그 사진만 봐도 알죠? 전기차, 위와 이제 이거 풀장, 유탁관리회사인데 뭐 이미지를 안 넣으셨네요. 인천 미륵장, 단지 내 영화상영, 이런 거 만들어준다. 보험 설명해주고. 여기는 진솔 오피스라고 뒤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자료가 있는데 저기 창고 그 지하 피트에다 창고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기계설비 성능 점검 ST 뭐 건물 사진을 넣어놨네요. 자 이제 인천 비릉글자 한번 볼게요.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면요. 요런 사진 자료를 한 6장 올릴 수가 있고요. 뭐 연락처, 유튜브 영상 자료가 있으면 유튜브 주소 넣으면 이렇게 유튜브 자료가 나옵니다. 한 3개, 5개인가? 3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명함보다는 좀 낫죠? 요거 이렇게 딸랑 한 장 있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그 내년도의 개발 그 예정 내용 중에 좀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 밑에다가 그 이 회사의 그 블로거에 게시판을 하나씩 달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소장님들하고 이제 서로 대화해서 전화하기 조금 이렇게 그 성향상 여기에 전화해서 문의하기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우리 단지 한 800세대 정도 되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얼마예요? 간단하게 물어보시는 분들 간단하게 좀 물어보라고 게시판들 하나씩 다 달아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요거 앉을게요. 여기 보시면은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어디일까요? 그 노비에 지하 주차장에서 들어오면은 다음 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같은 단지.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보이시죠? 전선 보이죠? 막 전선 보이는데 막 이렇게 막 지금 작동돼? 안에 집에 모터 돌아가? 소장님이에요. 굉장히 심각하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이런 이제 수영장 있는 단지인데 그 수영장 안에 작은 저수조 같은 그 탱크인데 밸런싱 탱크라고 그래요. 수영장 밸런싱 탱크. 막 터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쏟아져 막 터지려고. 어디다 전화할까요? 이 밸런싱 탱크 어떤 업체? 그러니까 보수업체 어디 있는데 보수는 하긴 해야지. 네? 맞아.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주 금천에 그 뭐 소장님이 우리 단지 좀 한번 봐줘 해서 제가 옥상 한번 올라갔다 옥상에는 완전히 그 정원이더라고요. 근데 지하 주차장 좀 한번 봐달라고 해서 갔더니 난리죠. 여기는 덮어놨어요. 이게 까면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근무할 수가 없는 단지예요. 만약에 내가 소장인데 이런 현장에 배치돼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죠. 이제 저희가 그 관련 컨텐츠 중에서 실시간 업체 문의가 있는데 아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시면 되는데 저수조 도색 공사 요거 예전에 그 FRP 말고 이게 콘크리트로 돼 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하게 이제 도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스콘 이거 뭐 한영수 소장님 단지 같은데 지하 주차장 램프 구간 이런데 예전에 근무했던데 테니스장 바닥 보수 작업, 단지 내 공동 현관 대리석 보수 작업. 물론 이제 아는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하고 견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견적 받았더니 지금이야 500만 원 안쪽이면 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500만 원이 또 넘는 것 같아.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전화로 해서 사장님이 우리 단지에 오게 되면 또 일정 잡고 시간이 좀 늘어지잖아요. 그런 것보다 사진 한 6장 정도, 뭐 한 2장 정도만 올려서 내가 글을 작성을 해놓고 요 글을 작성을 해놓게 되면은 링크 주소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A라는 설비업체 사장님한테 보냈어. 그러면 이거 못하겠는데 하면은 그 링크 주소를 B라는 사장님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아까 명함 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한 10분 정도 설명했는데
아, 근데 지금 지방에 있는데요. 아, 뭐 빨리 얘기하지 10분 전에.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를 비란 사장한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빨리 우리가 업무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면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아스콘 재포장공사 문의 이 연락 누르게 되면은 이 고객 전화번호가 나한테 문자로 와요. 회원 가입하신 업체 사장님한테 100만, 1000만, 억,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억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그냥 입찰 보면 되는데 장기 수송 계획에 조정되어 있는 2억 갖고 이거 할 수 있어?가 궁금한 거죠. 제가 올린 거예요. 제가 올렸어요. 2억 갖고 할 수 있냐는 얘기야. 왜냐면 한 해가 지나갔을 때 요 부위가 더 넓어진 거야. 이만큼. 그럼 2억 갖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 물어본 거고, 업체가 제안 내용 확인하기 여기를 누르게 되면요, 상담 가능 등록 시 저한테 전화번호가 와요. 어떤 인간이 상담해 준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떠요. 근데 대표건설 아까 그 블로거에 있는 간단한 내용하고 내가 가볼게 이게 써 있죠. 내가 가볼게 현장 실사 후 변적서 제출 및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핸드폰에서 바로 전화 누르면은 전화도 돼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개발 팀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잘 이용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정보가 있는데 거의 지금 활용을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소장님들이 달란트들이 좀 다 달라서 저는 사실은 격리 겸직이 안 돼요. 한 번도 격리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잊어버렸어요, 회계는. 근데 대부분 소장님들이 초반에 격리 겸직을 하시기 때문에 격리 겸직, 그 다음에 재계약 경험이 있다든지 1000세대 이상 근무해봤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임사 담당자들이 얘를 체킹을 해서 검색하게 하면 나와요. 근데 이게 수많은 소장님들이 이용했을 때 빨리 찾아보라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몇 분 없어요. 10분도 안 돼.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샘플로 제일 처음 올려놨고요. 나머지 5분이 올려놨는데 한 분 정도만 이제 링크가 됐고 나머지 분들은 이 이력서만 공개만 돼 있어요. 이력서가 어떻게 공개되어 있냐면은 볼게요.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이제 경력사항이라든지 자소서가 밑에 쭉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죠. 1000세대 이상 경험해봤고 입주단지도 해봤고 주민공동시설도 운영해봤고 하자소송도 해봤고 장기수송공사도 해봤고 재계약도 했습니다. 이러면은 아까 우리 황금비잖아. 요 정도 스펙은 아무 때나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냥 파주 관내에서 조용히 일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요 자료보기에서 자료보기. 요 A라는 관리소장이 내가 그 근무하면서 올려놓은 회의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이제 올려놓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이상적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요런 회의 자료들을 다운로드해서 받아보게 되면은 문서 자료 한 2-3개만 봐도 이 소장이 어느 정도 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아마 파악이 되실 거예요. 샘플로 조립식 창고 제작 과정. 너저분한 것들 이렇게 있었는데 요 사진 요게 지금 몇 커트를 올려놨거든요. 이 빈 나대지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놔서 이 안에 뭐 니어가라 막 각종 지저분한 거 이 안에 다 있어요. 이렇게 저는 환경 개선을 해봤습니다. 라고 제가 자랑을 했는데 다운로드는 한 분 받아갔어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게 잘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zip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은 여기 있는 사진 자료를 다 볼 수 있다. 마이 페이지에 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관리자 아이디 말고 OK맨이라는 그 아이디 갖고 제 문서를 이제 판매를 해서 50% 반영된 게 2년 동안 23만 9,040포인트가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관리인 운영자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면 제가 그분한테 이 돈을 받아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10,000원 단위로 환급을 해줘야 돼. 23만 원을 저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 판매 시 책정된 금액의 50% 지급합니다. 여기서 받아가신 분이 김경태 소장님하고 추은성 과장님이 받아갔어요.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은 저한테 50% 받아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이력서 공개 여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력서가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인사 담당자만 보는 거예요. 요 공개 버튼을 누르면은 비공개로 되고요. 이 빨간색으로 되면 아까 바켓 리스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활성화되면은 내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비공개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빨리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거를 이제 감지하시면 공개로 해서 빨리 옮겨가시게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공급은 65,000명의 소장님들을 배출을 했어요. 근데 수요는 현재 17,000개 단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17,000개 단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유형군에 계신 분들이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 다음에 밖에 계신 분들이 대기하거나 다른 공부하시거나 타 직업으로 가거나 타운하우스, 조그만 타운하우스, 아니면 빌딩으로 가신 분도 있어요. 정기 자격증 따서. 아까 그 이력서 이렇게 올려놓긴 하셨는데, 인사 담당자가 과연 이 인사 담당자가 이분들을 볼까요? 안 보겠죠. 가뜩이나 자기 책상에 뭐 이력서가 100개 이상 쌓여 있는데. 그래서 모부 소장님들이 조금 돈 좀 줘서라도 나 빨리 가면 안 돼?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한 수수료를 뭐 3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렇게 좀 책정을 해서 여기 있는 뭐 송모 사장님 좀 보내줘요. 여기 뭐 한모 사장님 좀 보내줘요. 다 되면은 이분이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전화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아까 이분에 대한 이력서를 다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정당한 그 페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계신 소장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빨리 옮겨가고 싶으니까. 근데 김 소장 그런데 경력도 다르고 내가 원하는 단지도 다르고 하니까 좀 편차를 두면 어때? 그 경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10만 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얼마라고 써 있어요? 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건 또 어때?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문지에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그거 보시고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중요하겠죠. 당장 뭐 취직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설문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은 차기 고도화 작업 때 좀 적극 좀 반영을 좀 해보겠다. 개발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개발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쓸 건지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 전문가 상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올해 주택관리사 보수교육을 이제 운 좋게 제주도에서 받고 왔는데, 그때 강사님들 강의 듣다가 갔다 와서 바로 코너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봄 때쯤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사님들이 한 20년 가까이 우리 소장님들을 막 그 전문 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노무사, 회계사, 뭐 기술, 막 열띠게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다 잊어버리죠. 당장에 지금 그걸 다 머릿속에 못 넣고, 현재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이거 어디 갔냐. 여기에 국세청에서 뭐라고 이렇게 왔어요. 뭐냐면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가 귀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21년 5월 25일까지 우리 세무서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야? 그래서 관리팀장이 좀 알아봐 해서 이제 사건 경위서를 이렇게 적어요. 막. 근데 이 내용을 제가 다 이제 바쁘니까 다 읽어 못 드리니까 이게 뭔 내용인가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청소 용역 업체가 우리한테 이제 한 달 동안 일을 시키면 채권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채무자죠. 청소 용역 회사한테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소 용역 회사가 지방세 체납을 했어요. 3억 9천만 원 정도를. 그럼 이쪽으로 세무공은 이제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뺏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 단지 들어가고 한 3개월 전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때 지방세가 다 냈다고 서류가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관리팀장님이 그 서류를 딱 봤더니 살짝 폰트가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굴림체인데 그 부위만 굴림체가 아니야. 지방세 체납 다 됐다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입찰 서류 당시 사문서 유조가 확인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 해지 통보했고 계약 이행증권 및 계약서 확인하고 청소 용역 계약서 확인하고 입찰 공고물 확인하고 납세 증명서 허위에 따른 용역 계약 무효 내용 증명 발송하고 수임 요청서 대표에 보고 2차 내용 증명 발송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청소 용역 회사 대표님이 젊은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 대표님들하고 미팅하러 왔는데 너무 쓰러지셨어요. 거품 물고. 근데 약간 쇼했어요. 근데 백차 불러준다 그러니까 안 간대.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용역비가 7,456만 5,570원인데 저희가 미화원분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 당장에 급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돈을 여기로 가야 돼요. 안산 세무서로. 그래서 아까 전문가 상담 같은 분의 노무도 있는데 노무사한테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임 비용 공제 후 3개월 이내에 수령하게끔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받을까? 우리는 돈을 다 세무서로 주는데 모르죠. 혹시 아시는 분 없죠? 이게 요런 게 있어요. 국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 그러니까 체불 임금 받는 방법 및 퇴직금을 회수하는 방법. 그래서 노동청의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700만 원까지 된대요. 대지급금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그래서 요 돈을 노무사님이 각 사람당 15%씩 수임 비용 빼고요. 돈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면은 한 135만 원씩 주고 3개월 이내에 있다가 이 돈을 받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노무에 대해서 모르면은 전전긍긍하겠죠.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게 회사가 망하면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이나 노무사님한테 전화하시면은 웬만하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채권 압류 통지에 왔을 때 제가 계약서 내용 확인했고 이제 입찰 공고문 확인했고요. 청소 용역 계약서 총 계약 금액이 이게 얼마예요? 8억 9,400 얼마 돼 있죠? 그럼 서울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를 했어요. 계약 보증금 몇 프로일까요? 예? 자신 있게 몇 프로? 10%. 8,947만 8,680원을 서울 보증회사에 청구해서 이 돈 받았어요. 이 돈을. 대표님들이 잡수익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좋아해줘야죠. 저 잘렸어요. 한 2개월인가 있다가. 이렇게까지 잘 알아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개월 있다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 상담 만들어놨는데 법률하고 회계하고 노무하고 하자, 사업자 선정, 장기소송 계획, 기술, 정기, 기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지금은 한 5건 정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문의를 해주셨더라고요. 오늘 이제 유정희 소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난방요금 계산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일요금 매각 칼로리당 112.32원이라고 하는데 메가와트로 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요? 저는 지역 난방에서 기존 반장할 때 어렸을 때 한 20여 년 전만 해보고 지금은 개별 난방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갖고 아는 저기 산내말 칠단 이제 정용환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답변을 이렇게 달아줬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 읽어봐도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답변을 잘 달아줘서 이게 활성화되면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5년 전문가 상담 채택이 가장 많은 사람을 선별해 포상금지금 1등 100만 원, 2등 50만 원, 3등 30만 원. 제가 주고 싶어요. 왜냐면 빨리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나의 어려움을 빨리. 그래서 요 답변 이렇게 밑에 보면 채택하기 그 버튼이 있어요. 그 채택하기가 가장 많은 사람. 근데 이거 답변 잘 달아준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 잘 달아준 사람이 있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채택이 되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